자, 우리 집 가문을 바꾸는 의사, 판사 부럽지 않은 오토 판매사. 음, 사자 중에서 의사, 판사 최고잖아요, 그죠? 변호사. 음,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변리사, 뭐 세무사, 뭐 이런 부부였어요. 근데 한 부부당 연봉이 2억 정도 되더라고. 음, 그 업계에서도 좀 탑인 것 같아. 둘이 합하면은 연봉이 4억. 진짜 그렇게 5년 일해버리면 가문이 바뀌겠다, 그죠? 음,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자와 이제 견줬을 때 오토 판매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진짜 오토 판매사 대단한 거예요. 음. 자, 우리가 이 사업에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좀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오토 판매사예요. 내가 해내야 될 최종 목표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임페리얼 마스터 최고 직급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루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보다 좀 전에 로얄 마스터도 그 정도도 내가 뭐 이루고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표는 설정하겠지만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영향력 차이가 점점 적어지겠죠.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로지 내 사업에 있어서 내가 영향력이 100%에 가깝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성취가 일어나고 내가 뭔가 안 하면 그만큼 안 일어나고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 거의 어, 영향력 100%가 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이루고 나면 오토 팀장, 오토 국장은 어, 저절로 반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 이미 부자의 문턱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성공의 첫 계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부자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냐면 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 연금 소득 200만 원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요. 어, 정말 어느 정도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부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된다면 반자동적으로 마치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다음 층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다음 직급이 반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에 좀 알아볼게요. 월소득은 200에서 최대 400 정도가 되고요. 보통 200만 원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오토 팀장 정도가 됐을 때 한 40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 판매사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이랑 엮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애터미 오토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를 좌측이 50명, 우측이 50명 정도가 계보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토 소비자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오토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 제품의 체험, 가치를 아는 사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수당을 이해한 사람. 요런 정도는 거의 사업자에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음, 오토 소비자라는 용어 말고 제가 따로 어, 말하기 위해서요. 어, 골드 소비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골드 소비자라면 어, 제품을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를 구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입하는 경로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치약이 다 떨어져 가서 갖다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자동 주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적으로나 뭐 그런 쪽으로 아직 생각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스스로 반복해서 주문하는 정도의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를 쓰는 정도, 그 정도로 골드 소비자라고 할게요. 그런 골드 소비자가 50명 정도 있어도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50명 돼도 가능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소비자가 한 명도,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골드 소비자가 뭐 50명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골드 소비자가 금세 파트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또 5명, 10명 이렇게 골드 소비자를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만든 골드 소비자가 뭐 10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트너가 생기면서 그 파트너들이 또 10명 정도 하게 되면서 금세 50명 정도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내 기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50명 채워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해가 되고 자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추가 소득 200만 원, 그리고 이것이 연금 소득 200만 원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요. 제가 엔겔 지수를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경제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습니다. 엔겔 지수. 예전에 이성년 박사님께서도 언급한 적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엔겔 지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총 소득 중에서 한 달에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식료품을 사는데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료품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 내 소득에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게 가난함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소득에서 먹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부분이 적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거비, 집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먹는 데 들어가는 돈, 이 외에는 여가 생활비거나 혹은 이렇게 저축을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료품, 외식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외식을 뺀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간에 먹는 부분, 의식 중에서 식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밥을 10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득이 높다고 해서 한정없이 음식값이 뭐 너무 비싸지도 않아요. 가격 차이는 좀 나겠죠. 뭐 매 끼니를 호텔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3끼를 넘어서지가 않아요. 먹는 게 대체적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상위 20% 엔겔 지수는 약 11.5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위 20% 정도는 20.7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는 바로 요거는 식료품을 사는 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식료품 아니면 뭐 외식까지 다 포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위 20%와 상위 20% 차이가 요렇게 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냐면요. 예전에 1970년대 정도 됐을 때는 엔겔 지수가 한 50%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해요.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 정도 되게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는데 가장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1970년대는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을 마감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한 5년, 10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게 짧죠. 어. 자,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아서 노후 준비가 안 되거나 이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엔겔 지수를 이제 10%대로 맞춰야 돼요. 만약에 소득을 못 높이겠다 그러면 식비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소득을 높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월급이 만약에 뭐 200 이하 1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 여기서 150만 원에서 그 10%라고 하면 15만 원 갖고 한 달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은 엔겔 지수가 실제로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 가지고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식료품을 사는데 60만 원으로 제한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나머지 돈에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60만 원 이하로 식료품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엔겔 지수를 10%대로 낮추려고 한다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 달 나의 엔겔 지수를 보고요. 다음 달 엔겔 지수를 보면서요. 10%를 못 맞추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너 엔겔 지수 알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은 애터미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애터미 소비자 50명을 만드는 방법. 50명, 50명. 좌측 50명, 우측 50명.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애터미를 잘 알려요. 잘 알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해보자라고 권유를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쉽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렵게 받아들인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50명 만드는 걸 굉장히 쉽게 이해했어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즉 아까 전에 표현드렸던 그 골드 소비자라는 명칭을 말씀드렸죠. 애터미를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못해도 5명, 5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명, 5명. 50명, 50명은 못 만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명, 5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강의 중에서 들었던 말이 기억났어요. 5단계 법칙. 소개 받는 거. 그리고 애터미는 무한 단계라서 단계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한다면 소개를 받고 그분과 또 친해져서 또 소개를 받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50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 사업의 비전을 같이 알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가까운 데서 골드 소비자를 만든다면 또 10명, 10명 정도 만들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능력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면 파트너가 한 명 생기면 10명, 10명만 만든다고 하면 내 한쪽 20명이 생긴 거죠. 파트너 한 명으로 인해서. 그 파트너 2명 생기면 벌써 40명. 내가 만든 10명 포함하면 50명이 넘어버렸죠. 그게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잘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쉽다라고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진짜 쉽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어졌다.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믿어졌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내가 매니아가 돼야만 매니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당연하겠죠. 애터미 제품이 일단은 사업의 성공의 1번 요소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제품이 별로다 하면 성공을 못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품이 많이 있었어요. 최소 사업 초기에는요, 10가지 정도는 있었어요. 30가지 제품 중에서 10가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10가지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품질만 놓고 너무 좋았어요. 가격은 또 충격적이게 싸고
그래서 주변에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캐디라든지, 뭐, 이제 뭐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화장을 좀 진하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딥클렌징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지나니까 클렌징 워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금방금방 떨어지고, 제구매. 자, 그래서 내가 매니아라면요.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데, 매니아를 한 명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 왜냐하면요. 한 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두 명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정수 사장님, 미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음소거 네. 눌렀습니다. 인사 걸어놓고 음소거 누르기. 네. 자, 그래서, 계보도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골드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죠? 계보도에 있다고 해서 진짜 내 고객이 아니에요. 써야지 고객이죠. 회원가입은 첫 번째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안 했는데 물건을 쓰는 거는 또 소용이 없잖아요. 뭐 지금 뭐 회원가입 안 했는 분들에게도 알리긴 해야겠죠. 나중에 회원가입 시켜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회원가입 못 시킨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회원가입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회원가입 50명 했는데 그 중에서 골드 소비자가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정말 내가 애용자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한 명이 만남에 있어서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어. 이 제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제품을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반복적인 만남을 가지는 명분이 없어서요, 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죠. 주는 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잘 없어요. 뭔가 줘야 돼요. 뭘 주냐? 물건을 주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좋죠. 비타민 C가 됐든 뭐 칫솔 한 개가 됐든 주면 좋은데요. 어, 여유가 있다면 줘도 돼요. 너무 큰 거 말고요. 네. 그런데 그분한테 필요한 것이 꼭 물건만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우리가. 미용실 바닥 쓸어주기, 뭐 식당에서 설거지 해주기. 만약에 우리 누나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 제가 수시로 들려서 설거지를 해주겠죠, 그죠? 그죠? 누나가 뭐 알바비를 안 줘도 스스로 누나한테 가가지고요. 일이 좀 많아 보이면 테이블 정리도 좀 도와주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가족이라면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다가가서, 어, 신분을 쌓아가면서, 그러고 나서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반복적인 만남이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매니아를 한 명도, 못 만들면요. 몇 년이 지나도 가입은 많이 하는데 매니아가 없어요. 매니아. 오토 소비자, 골드 소비자, 매니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애용자가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요 어느 정도 어, 내 어, 정해져 있다고 봐요. 조금 잘 믿어지는 사람이랑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나는 뭔가 원래 잘 이렇게 잘 안 믿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잘 없어. 계속 없을 건가요?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뜨거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품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열정이 생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웬만한 제품 다 써도 다 좋게 느껴져요. 대부분 다 좋아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뭐 세포 하나하나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거는 잘 몰라도요. 그냥 뭐 좋네. 웬만한 건 다 써도 좋아요. 근데 애터미도 써도 너무 좋고, 다른 것도 써도 좋은데, 애터미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과 성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제품을 팔 것인지 회사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박한기 회장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가격 선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믿음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시중에 이미 굉장히 고가에 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파는데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함량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요. 쉽게 말하면 함량이나 성분을 10%에서 20%를 높이고 가격은 10%, 20%를 깎고 거기다 PV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훨씬 더 싸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을 우리가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져 있죠. 이 전반기라는 기간 동안 좌측이 250만 PB, 우측이 250만 PB가 돼요. 요 PV라는 것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쉽게 또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이해했다면 되게 어렵게 말을 꺼내고 힘들겠죠. 그죠? 저는 이것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파트너 한 분이 생기면 골드 소비자가 20명이 따라온다는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파트너가 2명 생기면 250만 PB가 만들어진다는 거. 내가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해했더니 충분히 목표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파트너가 2명이 6개월 만에 나와준다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애텀에서 좀 단단해지고 하는데 시간이 또 6개월 걸린다고 하면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2명의 파트너가 나오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나올까? 무엇을 하면 파트너가 생길까? 골드 소비자가 있어야지 나오겠죠. 골드 소비자 안에서 파트너가 나오겠죠. 그럼 골드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만들까? 소개를 받아야죠. 그럼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소개받을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MBO 시스템처럼 이렇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PB, 250만 PB라는 건요. 정말 파트너 몇 분만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나 혼자 골드 소비자 50명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내 혼자 50명 만들기 이전에 파트너가 생긴다면 내가 10명 정도 만들었을 때 이미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이 고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잡아서 20명 정도의 골드 소비자가 있다. 파트너는 없고 몸이 너무 바빠요. 저는 한 3, 40명 정도가 한 명이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토 판매사도 파트너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구조죠. 자,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요. 모든 사업. 세계 1위 기업. 먼저 아시는 분. 세계 1위 기업. 세계 1위 기업. 애플이에요. 자, 그러면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런 기업 봤을 때 이런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 자그마한 식당, 자그마한 분식점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매출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매출에 대한 계획. 작은 가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알바생 뭐 월급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월세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그리고 남는 돈이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내 이번 달 소득이 얼마구나를 알기 때문에 항상 오늘 당일의 매출을 항상 보는 게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리고 기업도
분기 계획을 항상 세우거든요. 항상 연간 뭐 10% 성장, 20% 성장 이렇게 항상 계획을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업으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목표는 생략된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멘붕이라는 게 와요. 멘붕. 멘탈 붕괴죠. 뭐 때문에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표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매출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매출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내 노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애터미 첫 직급이 2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터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급도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으로 주겠다는 전체 중에서 프로테이진 점점점 올라갈수록 적어지지만 받아가는 소득은 높아져요. 이게 애터미의 한국식 보상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이 750만 정도 한 달에 소득이 높아서 재산도 많고 이러면 의료보험비를 한 달에 750만 낸답니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비 가장 적게 내시는 국민은 15,000원이래요.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내는 사람과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의 차이가 뭐 300 몇 배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식이에요. 뭐 다른 나라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많아도 8배, 10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많은 나라가 20배인가 뭐 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화끈하죠. 화끈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를 300배를. 그리고 이게 약간 한국식이에요. 애터미 보상 플랜도. 임페리얼은 임페리얼 중에서 0.3%끼리 나눠 가져라 돼 있고요. 크라운 마스터는 0.5% 중에서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임페리얼 마스터 그 분기에 몇 명 유지할까요? 지금 또 한 분기 한 명 유지할까 말까거든요. 한두 명 될 거예요, 많아도. 그러면 혼자서 0.3%를 독식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다른 보상 플랜 같은 다른 회사들 보면 임페리얼 마스터도 3%, 크라운 마스터도 3%, 로열 마스터도 3%, 스타 마스터도 3%, 세이지 마스터도 3%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세일즈 마스터에게 7개의 직급 중에서 반틈을 떼서 세일즈 마스터에게 몽땅 줘버리죠. 그만큼 최초 직급자에게 집중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는 한 분기 유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두 분기 다 유지하면 그 위에 직급 소득 수당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샤론 로즈 한 번 하고 다이몬드 한 번 하고 요 정도 되면은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약간 전부 다 약간 낮게 맞춰놨어요. 회장님 닮아서 이렇게 높게 말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높게 말했는데 적게 나오면 실망스럽잖아요. 애터미 첫 직급이 2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이유. 보통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노후에 얼마 정도의 연금 소득이 필요하냐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답했는 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필요한 게. 그리고 이것을 현금으로 현금 뭉치로 봤을 때는 7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대 연금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몽땅. 여기서 개인 뭐 이제 재산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요걸로 200에 300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6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그것에 대안책으로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다른 거는 이렇게 200만 원에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어, 없지 않나요? 그죠? 없죠. 그것도 단기간에.
1년 정도면 정말 초단기간 아닌가요? 지금 공무원도 합격했다가 그만두는 MZ세대들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연금 때문에 했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그 워라밸, 일상생활 또 즐기고 싶은데 야근 또 시키네? 이래서 그만둬 버린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박봉인 그 공무원이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연금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거를 3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더미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250만 PB, 250만 PB를 보름 동안 만들려고 하면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 완벽하게 넘치는 250, 250을 넘어서 300대 300이 나오는 그런 조직도가 됩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요런 구상이 돼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세미 판매사가 지금 있죠. 그 당시에는 세미 판매사가 없어도 요 그림을 만들 수 있죠. 세미 판매사가 있다면 훨씬 좋죠. 우리가 없던 수당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세미 판매사가 수당을 5개 정도가 받는데 요런 파트너 한 명만 만든다면 나는 완벽한 옷도 판매사다 하는 겁니다. 세미 판매사는 어떤 사람이냐? 보름에 60만 PB, 60만 PB 정도 하시는 파트너 한 분 한 분 있으면 세미 판매사입니다. 그쵸? 여기서 각자가 골드 소비자를 10명씩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40명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 사업의 맥락을 잘 짚어야 된다.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느낌 사업이다. 이렇게도 간혹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느낌 사업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직면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또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가 않죠. 정말 내가 운동장은 내가 정말 100바퀴를 뛰겠다 하면은 뭐 힘이 빠지면 기어서라도 가고 뭐 포복을 해서라도 가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그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좀 헤아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회장님이 직접 가도 안 되겠죠. 임페리얼 마스터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된 사람은. 뭐 직접 이제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경우가요. 어떤 분이 슈퍼마켓을 이제 차렸어요. 이번 달에 차렸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일단 잘 되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애텀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회장인 내가 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말하다 보면 되는 날이 있는 거지. 내가 이번에 뭔가 했는데 안 됐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 안 돼요. 되는 시기가 있고요.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못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또한 더 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했던 처음의 방법대로 그냥 끝까지 계속 하면요. 안 되는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게 좀 더 낫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상담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 독서나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보면 거기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해답을 얻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것은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고민하는 사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감다가 또 볼일을 보다가 운전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다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지금 내가 직면한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안 풀리는 부분이 뭔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풀린다. 스폰서한테 말해도요. 스폰서가 그걸 극복한 방법이랑 들어도 안 하다 가능성이 높아요. 맨날 똑같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 해보든지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조합이 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창의성도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조합이 되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들은 게 많고 공부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는 거의 쓸모가 없잖아요. 애터미 안에서 하면서 새롭게 들어야 돼요. 제가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진짜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꼭 나중에 여러 번 읽혀야겠다고 생각한 책이에요. 꿈꾸는 다락방 1권, 2권이 있거든요. RVD에 대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읽고 느낀 점이 너무 많아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읽어본 적 있냐고. 근데 친구들이 그걸 이제 읽었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과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진짜로 알고 있을까? 읽긴 읽었지만 저도 어, 이제 그런 책을 봤을 때 애터미를 알기 전에 읽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내용을 취업하는 데다가 맞춰서 생각했을 거예요. 취업. 근데 이것을 사업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다른 것을 얻게 되거든요. 자,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고민해야 돼요. 고민. 그걸 느낌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막 만드는 것이 시스템이 아니고요. 반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죠. 고객을 만날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고객에게 수당을 넣어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수당을 넣어주는 거를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예입니다. 수백 가지 예 중에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 수당을 넣어줬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알아서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버린 상황이에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다가. 정석은 뭘까요? 정말 본인이 제품이 좋아서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쓰고 재구매라는 걸 해야 되죠. 재구매라는 거를 했을 때 본인 의사가 반복적으로 쓰게 되더라는 것이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개를 했더니 내가 소개한 사람이 썼는 게 올라오더라. 이게 공식이 성립이 돼야지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네 딸 가입시켜라. 그래서 30만 PB 내가 넣어주고 본인 아이디도 30만 PB 본인이 내가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수당이 떡 떨어졌어요. 왜 들어온지 아무리 설명해도 현실과 실제로 내가 받는 방법과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좀 꿍한 냄새가 나요. 그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설명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내가 자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면 좀 더 힘들지만 고객 관리란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분에게 정성을 좀 더 써야 돼요. 이거를 하기 싫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으로 내가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돈이 뭐예요? 딴 데서 팔았는 거 혹은 내가 카드로 끌었는 거를 그 사람 아이디로 넣어버린 거죠. 이것을 우회한 거다, 회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돈으로 메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으킬 매출을 가불해서 땡겨서 쳐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일으킬 매출을 또 그 사람한테 못 넣죠.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수 앞만 내다보면요. 바로 앞만 내다보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반드시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봐야 돼요. 조금만 멀리 봐야 돼요. 조금만 멀리 보면 이대로 하면 시스템이 붕괴되네. 지금 당장은 이게 편하지만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네라는 것을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를 맥락을 잡았다면 꼭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전 지금 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었고 옛날에 배웠던 게 꼭 맞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제가 되어 나갔을 때 좋을까? 개선돼야 될 부분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글쎄 괜찮은 것 같은데 못 찾겠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은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없는 정보라면 알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자 양성하냐면요. 내가 잘 몰라요. 이게 불법 피라미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미쳐가지고 알려요. 그러면 알리면 알릴수록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야 되겠죠. 그럼 애터미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한다면요.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말을 워낙 잘하면 내가 설명을 하는 것이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눈빛을 보고 어떻게 하면 와닿는지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놔야 돼요.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은 고객한테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파트너를 이제 안내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또 이걸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교육 과정 5번을 전번에 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내용이랑 전번에 했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나중에 파트너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하는 것은 갈등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뭔가 어떤 부분을 알려주거나 잘못된 부분 혹시 지적한다거나 이랬을 때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대 파트너, 직대 스폰서는 잘 지내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그런데 지적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파트너가 하는 게 있어서 답답함이 많이 보여서 답답함이 느껴진 게 그게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큰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데 나한테 불만을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으로 커지게 되면서 엄청난 그 갈등이 됩니다.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지적이라든지 정말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놓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보 전달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정말 이거를 알아들으셨다면 각 강의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메모가 필요해요.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간략한 메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여줄 수가 있죠. 자, 신규를 안내할 때 기초교육 과정 제가 이 순서대로 VOD를 안내하시면 좋겠다라고 순서를 매겨놨지만 본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좀 바꾸자, 업데이트를 하자.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을 붙이는 것은 직스폰서 안내자의 VOD를 안내하는 사람이 살을 붙일 일이거든요.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골격이고요. 이 사람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는 강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파악을 못했는 완전 초보자한테 지금 제공하는 기초교육 과정이지, 사업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뭐 영업하시는 분에게 어떤 강의를 보여주는 게 좋고,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어떤 성격이신 분들, 그리고 또 애터미의 불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보여주면 좋은지에 대한 그 자료, 그거는 내가 각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이런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주면 좋아요? 이런 질문은 시간이 흘러가면 할수록 하면 안 되는 질문에 속해요. 적어도 3개월 정도부터 내가 골랐는 강의로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직접 설명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설명을 못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렇게 설명을 잘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강의를 같이 보면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보 전달 사업이 이 줌이 대세가 된 시점에서 훨씬 더 쓰임새가 커지죠. 교육 사업입니다. 자, 센터를 경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가 아닐 수 있지만 왜 누구나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 파트너가 센터를 운영하게 될 수가 있죠. 반드시. 내가 만약에 성공자가 된다면 나 아니면 혹은 내 파트너가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센터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후원이라는 것이요. 강의를 해주는 후원이 가장 큰 후원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후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내를 받는 사람으로서 강의를 계속 듣는다기보다는 나중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듣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친구 공부 가르쳐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제 딸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나 뭐 그런 거, 영어나 국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뭐 전부 다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저 가외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가외비를 줄 거예요. 가외비. 근데 못 가르치잖아요. 그럼 자르든지 아니면은 가외비를 적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집에 와서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보다 가르쳐 주는 입장이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연구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몇 년 동안 했던 그 공부가 저 같은 경우는 미술 공부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건데요. 이미 학교를 올라가서 대학교 때 학원 강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음, 제가 3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얘네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큰 이벤트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지? 음, 저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테크닉이었어요. 테크닉, 묘사법 이런 건데 참 안 되더라고요. 1년, 2년을 붙들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미 학교는 입학을 했고, 꼭 그걸 못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시점에서 알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큰 걸 느꼈어요. 어, 되게 쉽게 발전하더라고요. 제가 수험생 때는 막 갇혀 있었어요, 생각에. 되게 안 늘더라고요, 실력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졸업하고 나서 일치월장이 거듭하더라고요. 졸업했는데 학원 다닐 때 안 되던 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요거를 우리 아빠한테 여기 설명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듣게 된다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공부가. 배우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정말 초보자 때 배우는 입장이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애터미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라는 것은 200만 원의 소득만 놓고 봐도요, 빅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이것이 연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30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억짜리 건물을 소유해야지 받을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5억짜리 건물 정도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또 나중에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토 판매사가 된 후의 가치, 200 이상의 가치, 월 1천만 원, 월 2천만 원 소득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애터미에 쏟아부는 에너지와 이런 것들 아깝지가 않죠.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좋지 않나요?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그런 엄마를 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 이제 엄마가 다 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자, 나만의 마케팅 전략을 만들자. 마케팅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해석을 새롭게 했어요. 뭐 원래 뜻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느낄까? 이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있다, 이런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어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돈을 내고 깔고 싶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애터미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 사업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라는 사업을 하게끔 만들려면 그분이 이 애터미라는 사업 도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필요하다고 느낄까라는 게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제품, 애터미 제품, 딥클렌징이 있다. 전 딥클렌징이 진짜 좋다고 봐요. 그냥 이 소비자를 만들 때 딥클렌징 하나만 집중해도 소비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쓰고 싶게 만드냐. 이게 마케팅이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애터미가 돈벌이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좋은 제품을 쓰는 쇼핑몰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죠? 지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제 이모, 제 어머니 이렇게만 봐도 이미 이제 환갑을 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는 가치가 또 되게 커요. 물론 돈이 안 된다면 뭐 안 되겠지만요.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직접 이제 들은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봤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마냥 논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는 일, 뭔가 꿈을 찾아서 갈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 일 자체에서 오는 보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나만의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득 방금 떠올랐을 때 딥클렌징이 전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일하기에. 퍽퍽 쓰잖아요, 또. 효과를 제일 많이 보고. 제가 봤을 때 피부가 좋아지려면 화장품이 50%라고 하면 딥클렌징이 50%라고 봐요. 그러면 화장품 우리 앱솔루트 쓴다고 하면 19만 8천 원이잖아요. 딥클렌징 안 하면서 19만 8천 원을 쓴다는 것은 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딥클렌징을 꼭 쓰면서 앱솔루트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상. 클렌징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써야 한다고 본 게 딥클렌징이에요. 다른 거는 편의성은 더 좋아지고 뭐 다 좋지만 피부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건 딥클렌징이라고 봐요. 8,000원도 안 한 돈으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50%를 담당한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자, 설명을 이렇게 했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딥클렌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딥클렌징만 쓰고 세안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폼클렌징 같이 들어가야 돼요. 꼭. 근데 딥클렌징만큼 또 중요한 게 또 필링젤이거든요. 필링젤 일주일에 2번 정말 꼭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설명을 하면요. 공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 뭐 고려시대 이럴 때는요. 공기가 너무 청정해서 세수를 물로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있던 원래 기름이 안 지워지죠. 계속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도 이제 좋은데 여드름이라는 게 19세기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세안을 하면서 생겼대요. 세안을. 그 싹 지워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요. 자, 그래서 이제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죠. 또 화장을 하다 보니까 또 잘 지워야 되죠, 화장을.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제품으로서. 이런 설명들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찾아라.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성공할 사람, 성공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말 발전을 못할 사람을 발전시키는 거에 힘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 때는 그 사람에게 미련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람은 찾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지만 그런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에 가깝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나와도 만약에 내 파트너가 미래 로얄 마스터가 될 사람이다. 그럼 내 저절로 로얄 마스터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닥 또 믿음을 가지고 희망 회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죠.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눈이 말하지만 무한 단계가 아니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확신과 믿음. 이게 우리가 오토 판매사까지 갈 때 있어서 자동차로 봤을 때는 연료예요, 연료.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강의 한 편 보면 생기고 강의 보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일을 나가기 직전에 차에서 좀 듣고 나가라고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패나 거절을 연타로 받았을 때 스스로 열정이 고갈돼 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꼭 회장님의 혼내는 강의를 듣고 가요. 자발적으로 주유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 보고 나를 보면 되냐면요. 생물 중에서 지표생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장균이요. 검출됐다 이런 말 뉴스에 많이 보셨죠. 대장균은 몸에 해로운 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장에 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균이에요. 근데 대장균이 나왔다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면요. 대장균이 바깥에 나오면요. 우리 장 밖으로 나오면요. 죽어요. 산소랑 만나면. 그래서 뭐 그런 습도와 온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죽어요. 그 굉장히 연약한 균이에요. 근데 그런 균이 살아있다는 것은 식중독을 유발할 균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장균이 나쁜 게 아니고 대장균이란 요 약한 생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식중독을 일으킬 생물은 무조건 살아있다. 요렇게 지표생물로서 보는 거예요. 북극곰 멸종해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북극곰을 왜 살려야 된다고 하냐면 북극곰이 멸종하게 되면 인간도 멸종하거든요. 왜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의 온도와 평균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그러면 대기 중에 탄소가 바다가 탄소를 내뿜어 버려요. 그러면 공기가 온도가 지구가 스스로 점점점 데워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그 온도를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거든요. 그래서 북극곰을 살려야 된다는 말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말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지표 생물처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확신. 저는 다른 지표도 볼 수 있지만 믿음과 확신이 내가 있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회사나 제품, 보상 플랜 이런 거에 대한 아는 거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도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것을 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하는 거, 우리 이 강의 처음에 오토 판매사는 내가 100%, 그 오토 판매사를 이루는 데까지는 내 영향력이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취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100%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어디서 오느냐?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뭔가 해내고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서 신뢰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만 만약에 처진다.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급속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그게 좀 길어지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가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려는 노력을 한다면 강의를 듣겠지만, 헤어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버리면 강의를 안 보겠죠. 그러면 금세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은,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은 월세가 되게 높잖아요. 몫이 좋은 데 사니까. 절대 하루도 못 쉬죠, 그런 분들은. 왜냐면 하루 쉬어버리면 그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손님이 다른 데 뺏기니까. 그 365일을 일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처럼 일해야 돼요.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혹시 오늘 문 닫으면 이 고객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다른 곳에 갈까봐 또 오늘 하루 일 안 하면 매출이 또 뭐 엄청 아깝잖아요. 월세가 비싸니까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루라도 쉬어버린다?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열정이 식었다 올랐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매일같이 안 하게 되면 그렇게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애텀이란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뭐 평생 매일매일 미친 듯이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까지 하면요. 돈이 되기 시작하면 열정이라는 거 줄지 않아요. 돈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지. 돈이 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거나 그럴 가능성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여행조차도 안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여행. 바람 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머리 좀 식힐 겸 머리 식히면 안 돼요. 머리 식힐 때는 언제 식히냐면 뭔가 이루었을 때 식히는 거지 절대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오토 판매사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강불급 이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미친 듯이.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길어지면요. 잘 그 업무일지를 보면 여행도 가고요. 머리도 잘 식혔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머리 식히지 말고요. 이룰 때까지만, 이룰 때까지만 잠깐 1년 정도 진짜 집중해야 돼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해야 되는 내가 해야겠다는 하루 업무량 이런 것들을 무조건 지키면서 365일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달력에 도장 한 개 사가지고요. 찍으세요. 오늘 하루 도장 찍을 만큼 뭔가 했다. 찍고요. 그러면 달력을 보세요. 도장을 몇 개가 빠져 있는지. 그게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업무적으로는 한 개, 두 개 빠져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확신과 믿음이 이런 걸 이제 열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 이틀 도장 빼도 내 열정이 뭐 문제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럴 때까지는 미친 듯이 불강불급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아요.